안녕하세요, 방현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되네. 어제 이틀 동안 배드민턴 대회를 치렀더니 목소리가 좀 맛이 갔습니다. 제가 경기 현장이라 좀 경기도 진행해야 되고 한 4,000명이 모여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게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목이 좀 많이 샜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요거 해볼게요. 뭐 경북 김천시 하고 구미시에서 지금 이제 브리핑 8번째인데 오늘까지만 아니면 10회까지만 이제 하고 이 브리핑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씌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후단에 주식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종합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폭락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120% 수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좀 9월달 한 달 동안요. 9월 지금 시작됐죠. 한 열흘 만에 됐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좀 제가 목이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강의는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본 물건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 아니에요. 저희 블루오션 계좌까지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물건, 처음 접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 위주로, 아니면 교재 나와 있는 강의 위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소토지는, 너무 적은 토지는 브리핑하지 않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도 제외합니다. 이런 것은 금매로 사십시오. 시세는 각자 조사하시고요. 출고 전략도 반드시 3가지 정도의 안으로 스스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상, 민법상 규제 위주로 물건을 둘러볼 거고요. 특별히 어려운 물건,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재 안에 있는 것들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8강까지 진행을 해봤지만 교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물건을 봐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그거 정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저처럼 얼마든지 한 3개월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상가의 경우는 일정 외에는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아닌데. 자, 김천시하고 구미시를 제가 한 번에 묶어놨어요. 물건이 뭐 많이 없어서, 물론 이제 물건은 많아요. 그런데 이건 공부거리가 되겠다. 그런 것들 왜 많이 없어서 일단 같이 묶어봤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짚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 교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건을 보시면서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물건 뭐 농지가 한 1100평 되는데, 이 물건도 뭐 입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입지는 바로 도시지역 옆에 있어서, 그죠? 도시지역 옆에 있어서 뭐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판단은 이제 근처에 계신 분들, 입찰 들어가실 분들께서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입찰 들어가실 분들은 시세조사 하시고 저렴하게 들어가십시오. 저렴하게.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 경매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유찰되죠. 많이 유찰되니까 정말로 저렴한 거 그냥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려운 물건들 아주 저렴하게 고르세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숙박시설인데요. 숙박시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잘 될지 안 될지 판단 한번 가서 보시고,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정도 있으셔야 되고 한번 보십시오. 뭐 여기서 숙박시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상권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직접 가셔서 이 근처에 계신 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물건 없어요, 진짜요. 요게 이제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선이 그어졌어요. 여기 도시계획 시설 선이 이렇게 그어졌죠. 요게 그러니까 20년의 장기 미집행인 경우는 요거 이렇게 이 토지인데, 여기에 토지로 다 이제 그 도로로 수용이 되는가 봐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잔해 토지 같은 경우는, 그죠? 잔해 토지 매수 청구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만큼이 이제 수용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효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러시면 뭐 의외로 좋은 수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분이다. 지분이니까 돈이 될 것 같으면, 지분이면 뭐 어떻습니까, 그죠? 지분이면 어떻습니까? 돈이 될 것 같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은 시세는 여러분들 조사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3분의 1 정도가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수용되기 때문에 수용가도 여기 제가 볼 때는 뭐 낮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웬만큼 수용가도 나올 것 같고, 제 수용가 계산하는 것은 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수용가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다 있습니다. 직접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계산해 보셔서 수용 예정가 산출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거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고 이 부분 이제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도 이렇게, 아까 설명 잘못 드렸네. 이 부분 이렇게 도로로 돼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볼게 뭐 특별한, 아니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요것은 이제 뭐 과수원인데 농지이긴 농지인데 과수원이에요. 지금 뭐 400평이라 뭐 크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현황이 과수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과수 묘목을 포함해서 감정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요것도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현황도로가 접해 있죠. 현황도로를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맹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것들도 가공해서 팔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굳이 맹지라고 해서 맹지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맹지도 현황도로가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공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발행 허가를 해서 우리 강동현 사장님께서 잘 하시는 거 있죠. 최고의 전문가 강동현 사장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가공해서 파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입지상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도시 외곽 쪽에 있고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지적도상으로도 봐도 그죠? 수요는 있겠죠. 이 도시 지역이니까 도시 외곽 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수요는 뭐 맹지라 하더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맹지 블루오션 교재 있죠? 그거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시고, 맹지를 어떻게 해서 가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남길까, 그거 한번 잘 참고하시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심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임야예요. 임야인데 요것도 역시 지분입니다. 여러분, 지분이죠. 지분인데 요런 거 바로 이제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바로 옆에 있는 임야인데 요런 거 임야 같은 거는 반드시 경사도 체크하셔야죠. 근데 구미시 개발행 허가 기준을 보니까 경사도 25도 미만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죠? 25도 미만이. 그래서 요것도 25도 미만이 90% 이하지만, 그죠? 25도 미만이 90% 이하지만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전체 60%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법면 처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 한번 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어요. 주유소가 또 나오는데, 요즘 주유소가 많이 나와요. 경매 주유소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유소 한번 볼 때 여기 뭐 영업을 하지 않고 있겠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주유소를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제 탱크 밖으로 새어나가는 오염 물질 있죠. 기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저는 사람인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스카이브를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도로예요. 도로인데 주유소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따라서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든 상권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상권이 이게 도시지역이야. 도시 시내 또는 읍내야. 그죠?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곽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쪽이 잘 될까요? 나가는 쪽이 주유소가 잘 될까요? 그 판단 안 되십니까? 대부분 주유소는요, 이 들어오는 쪽보다는 나가는 쪽이 잘 됩니다. 매출 차이가 2배 난다고 그래요, 보통요. 2배 이상 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 심리적으로. 어디 내가 고속도로를 들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 보통, 차 기름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갈 때, 이쪽에 있는 거, 나가는 방향이 오히려 주유소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도시지역 내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도시지역 내에 상관없지만, 도시 외곽에 만약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
기름 넣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물론 기름이 딸랑딸랑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기름을 넣을 수 있겠지만, 기타 외에는 대부분 다 나가면서 많이 넣죠.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는 외곽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물론 이제 한 10년 이상 걸리겠지만, 이제 전기차가 많이, 또 수소차가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유소는 조금 도시적이나 아니면 그런 지역 외에는 저는 주유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용도 변경도 생각하셔야 돼요. 주유소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자신이 있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영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입찰하셔도 되지만, 출고 전략이 없으면 함부로 입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별로 이제 보니까 김천시하고 구미시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물건 없어요. 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안에 있는 것 중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출고 전략을 농지연금으로, 그죠?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요. 농지연금이나 또는 개발도 가능하고, 그죠? 이런 게 바로 도시지역 옆에 있으니까. 이런 도시지역 옆에 있는 땅들 잘 보세요, 여러분. 너무 도시지역에서 멀리 있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지역 근처에 있는 이런 토지, 맹지라도 이런 것들은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농지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개발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출고 전략을 만들어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경매는 저렴하게, 그게 저렴하게 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공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그죠? 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설명하기가 괜찮은데, 자, 공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입지가 있어요. 개별 입지하고 계획 입지가 있어요. 계획 입지. 계획적으로 설계된 공단이죠. 그러니까 요런 걸 계획 입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이런데 도시 외곽 쪽에 산업단지 말고 띄엄띄엄 있는 것들 있죠. 요런 것을 개별 입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획 입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웬만한 업종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계획 입지는. 그죠? 물론 이제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죠.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계획 입지 같은 거, 공단을 위해서 조성된 그런 공단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요, 업종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업종 제한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이런 주택가도 있고 막 논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막 폐수 줄줄줄 나오는 그런 공장 입지는 불가능하겠죠. 뭐 이런 거 목재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공장이 나왔을 때 계획 입지인지 개별 입지인지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구 단위계 구역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 요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공장 코드 번호라고 알죠, 여러분? 공장 코드 번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못 들어가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계획 입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입지도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반드시 공단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셔가지고 공장 낙찰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공장 같은 거 입찰하실 때 토지 대 건물 대 기계기구류 비율이 얼마인지, 제가 봤을 때 가장 기계기구류가 저는 엄청나게 0.5% 이하? 10% 이하. 그 다음에 토지가 제가 봤을 때는 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계기구 뺐을 때 이런 그 건물은 2 정도. 또 심하면 7대 한 3 정도까지도 저는 이런 건 용인됩니다. 감정평가가. 근데 너무나 많이 막 6대 4다. 그러면 건물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공장은 생산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뭐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입찰하실 때 여러분, 이 건물가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몇 프로 부율로 책정되어 있는지, 또는 이 기계기구가 잘못하면 중고가 될 수 있으니까, 또는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 이 기계기구 비율이 몇 프로인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공장이죠. 공장인데 그죠?
공단 안에 있는 건가 봅니다. 공단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입찰하시면 되고, 요거 뭐, 요건 넘어가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단독주택 부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온 건데,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잘 분양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반드시 타진해야 되죠. 그죠? 분양이 잘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것도 반드시 타진하셔야 되고, 여기 뭐 단독주택 부지로, 그죠? 여기 당연히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으니까, 당연히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중에 부도가 났으니까, 당연히 개발행 허가 또는 건축허가 살아있겠죠. 살아있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그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블루오션 기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유효와 유사한 물건들은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런 것들. 뭐, 물건, 제가 봤을 때 입지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게,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요. 재미가 없어요. 왜? 막 어렵고, 경매가 어렵고, 복잡해야 되는데, 제 교재 안에 다 있는 것들, 맨날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지가 좋고, 시세가 저렴하고, 출구 전략이 반드시 서 있으면, 입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입찰하셔도 돼요. 특히 출구 전략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구미시, 김천시를 돌아봤는데, 정말 어려운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도 뭐 하수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재 중요히 생각하시고 그거 가지고 한 6개월 공부하시면 이렇게 물건 딱딱 봤을 때 뭐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니까 여러분들 공부 조금 더 하시면 정말 전문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주식 강의를 조금 할게요. 주식이 지금 굉장한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거든요. 제가 오늘까지 주식 수익률이 한 120% 정도 됩니다. 원금 5천만 원이죠. 원금 5천만 원인데 오늘까지 수익률이 한 120%. 많죠? 내일 되면 한 130%, 120% 조금 못 미쳐요. 120 조금 못 미치는데 그냥 120%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일 정도 되면 120%, 130% 이상은 될 듯 합니다. 내일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한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 나가시고 주식 한번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잠깐 좀 멈출게요. 예, 지금부터 좀 시작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는 로봇 관련주로 수익이 많이 났죠. 로봇 관련주. 특히 제가 보였던 종목이 옛날에 저번 주에 SBB테크, 뉴로메카에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대부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다 로봇 관련주는 털었죠. 다 털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리고 저번 주에 또 신테카바이오에서 수익이 많이 났고 신테카바이오, SBB테크, 뉴로메카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던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9,700인가? 그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미래 컴퍼니 오늘 요거 10% 이상에서 매도를 했고요. 파두도 오늘 한 5% 정도 이상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픈엣지도 다 매도를 했고, 다시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다시 오늘 매수한 게 세 종목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루에 세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데, 지금, 조금, 뭐, 무리한 금액은 아니고요. 뭐 적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이 좀 하루 이틀 쉴 것 같아요. 로봇이 하루 이틀은 좀 너무 급등했던 게 또 있기 때문에 로봇은 하루 이틀 정도 쉬고, 이제 내일부터 날아갈 게, 오늘부터 시작했죠. 바이오. 그 다음에 AI. 이쪽이 좀 강세를 이번 주에는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월, 화, 수, 수일 정도까지 로봇주는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한번 마지막 휘날레를 날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이번 주는 로봇주는 저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롭게 구성한 종목은 그 전에 오늘 이제 요렇게 오늘 건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하고 또 1000만 원 더 있죠. 맨날 빠지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늘 거 집계되는 거에서 하면은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1억 한 700 정도 될 거예요. 지금 1억 4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약 120% 수익률 120% 수익률을 이번 달에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들은 요겁니다. 요거 아이고 관심 종목 봐야 되겠구나. 요거 라파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라파스라는 종목을 오늘 매수를 했는데 지금 약간 조금 분할 매수했거든요. 오늘 하루종일. 그 다음에 요거 토마토 시스템 요거 이제 원격 의료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와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뭐 안전한 종목입니다.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원격 의료 관련해서 요 종목 AI 원격 의료 관련해서 요 종목을 하나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잘 거치고 있는 모양이세라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수했는데 AI 관련해서 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오늘 좀 분할 매수했습니다. 이거 코난 테크놀로지 분할 매수했고 이 종목은 물론 또 추가적인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종목 손절가는 어딜까요, 여러분? 항상 저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거든요. 저는 요 가격 깨면 매도입니다. 요 가격 깨면 무조건 매도예요. 그리고 아까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야 토마토 말고 뭐였더라? 라파스 요 종목도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비만 치료제 요즘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죠. 다국적으로 그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라파스라는 회사예요. 라파스가 직접 납품을 하고 있고 아마 이 회사는 실적이 제가 볼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쯤 상한가 한번 때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매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신테카 종목은 조금 좀 조정을 할 것 같고 미래컴퍼니를 제가 오늘 매도했잖아요. 10% 이상에서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내일 장이 안 좋아서 빠져준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입니다. 이건요. 저는 추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두 남들이 봤을 때 파두 이거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파두도 요거 괜찮게 보입니다. 뭐 지금 뭐 여러분들께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신규 종목은 항상 언제 어느 때든 악재가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신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요. 저 같은 좀 단타 선수만 접근하셔야 돼요. 차트쟁이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픈엣지도 오늘 어제 매도를 했는데 아이고 오픈엣지는 요거 항상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요. 왜냐면 MPU 관련해서 요 종목 다시 한번 혹시나 이 바닥을 찍으러 온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단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면 매도죠. 이 가격대 깨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간단합니다. 주식 어려운 거 아니고요. 종합치 차트 한번 볼게요. 종합치 차트 없죠. 자, 지금 종합치 차트가 사실은 이게 좀 무너지는 차트거든요. 무너지는 차트예요. 여기서 물론 이렇게 쳐 올라주면 좋은데 쳐 올라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수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확신이 없을 때는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지수가 지금 하락 트렌드에 걸려 있잖아요. 하락 트렌드에 걸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패마가 극성을 부립니다. 특히 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 이런 때는요, 바이오하고 AI가 주도주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라버린다면 뭐가 주도주겠어요?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 주식이 조정을 한다. 그러면 바이오하고 AI가 주도주가 될 겁니다.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100만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코프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에코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상승을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때렸고 2,500까지 때렸고 올라서
쳐맞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근데 2,500을 아마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번 주에 진행되지 않을까. 2,500 깨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수. 이때는 2,500 깨면 정말 바닥이 어딘지 확인 안 되거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다시 전저점까지 온다는 상상은 안 해보지만, 일단은 2,500 깨면 당분간 지수는 이 하락 트렌드에 걸린다. 이렇게 제가 긁어놓고 있죠, 이렇게요. 이 하락 트렌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2,500 여기 와서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하고 못하면 이렇게 하락 트렌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하락 채널을 형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다우나 나스닥 한번 볼게요. 다우나 나스닥은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우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제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추세를 그려놨죠.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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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지금 저점에서 올라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얘도 지금 판단이 안 서나 봐요. 얘도 지금 올라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에서 상방으로 돌파해버리면 괜찮지만, 상방으로 방향을 틀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추세를 깬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손실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주식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단타꾼이에요. 차트 딱 보고 상승할 것 같으면 사고, 물론 제 조건이 있죠. 하락할 것 같으면 매수 자제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바이오 쪽이나 AI 쪽으로 조금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던 이유도 좀 하락에 조금 무게를 좀 뒀던 건 사실이에요. 하락에. 지금 하락 시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미국 다우는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깃발형. 미국은 이제 이렇게 깃발형을 완성하고 지금 상방으로 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저도 확신이 안 서네요. 이런 자리에서는 확신이 안 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락 상승 추세를 그러다 보면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게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쌍바닥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쌍바닥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 미국도 여기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2,500포인트입니다. 이게 2,500포인트. 우리로 얘기하면 2,500포인트. 다우는 13,000포인트가 깨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스럽게 소액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해 가셨죠? 제 시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약 120% 수익이 좀 났고요. 그러니까 1억 순 자산이 지금 1억 약 500, 1억 500이면 110% 정도 되네요. 110% 정도 수익이 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산 것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요것만 내일 플러스로 돌려주면, 그죠? 120%는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가볍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제가 목표한 게 한 200%거든요, 여러분. 200% 수익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110%, 내일은 한 120%. 그래서 이번 주는 한 130% 목표. 그 다음 주에 한 2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100%만 돼도 좋은데, 지금까지 만족하거든요. 100%만 된 것도. 그런데 이제 이번 주 한번 흐름 지켜보고, 다음 주 결정의 날이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종목으로 한번 베팅을 해서 또 수익을 한번 극대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종목을 공개한 건 또 오래간만이죠? 종목을 공개한 건 또 오래간만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라는 건 아니에요. 사라시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지금 오늘 이게 다 새 종목 샀는데 다 물려있어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 계좌 그대로. 그죠? 제 계좌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오늘 산 거 라파스 마이너스 0.62%. 그죠? 토마토 시스템. 이것은 사실은 금요일날 샀어요. 금요일날 샀는데 오늘 좀 처물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물려 있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오늘 샀고, 오늘 거의 종가 근처에서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 0.64%. 네, AI 코난 테크놀로지 물론 조정해서 저는 이게 좀 손절가 끼기 전까지는 팔지 않을 거고요. 라파스도 마찬가지로 손절가 붕괴하기 전까지는 매도 금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손절가 터치하지 않으면 그 라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이 세 종목을 좀 보유해 보기로 하고, 내일은 일단 신규 편입 종목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신테카는 좀 더 하락폭이 깊어질 때 한 16,000원까지 오면 한번 좀 접근해 볼까 생각 중에 있고, 이거 수익 많이 난 거죠, 이거요.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도 추가적으로 한 42,000원까지 빠지면 매수할 생각이고, 파두는 이제 매수 금지. 이것은 이제 없애버릴 겁니다. 오픈 엣지는 아까 그 얘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바닥 있죠? 바닥 잘 다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목이 아파서 이렇게 좀 목 자신감이 없이 얘기했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목이 좀 많이 샜어요, 제가요. 이게 경기를 한 500 몇 개 팀 이틀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목이 안 셀 수가 없네요. 경기를 한번 진행하고 나면 한 이틀 동안 몸살 알아서 눕습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좀, 그렇다도 좀 사표를 낼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일상생활에도 좀 막대한 지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럽도 총무도 맡고 있는데 그냥 클럽 총무직도 지금 사임을 할까 어쩔까 지금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특히 사람들한테 질리니까 또 뭐 진짜 앞뒤 안 뒤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공은 이제 떼놈들이 가져간다는 어떤 그런 속담처럼 그런 사람도 주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꼴보기 싫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일단은 클럽 총무직은 좀 사퇴를 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 생각도 하고요. 요즘 어쨌든 좀 나이가 이제 50 좀 넘다 보니까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굳이 그런 거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일상에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주식을 마이너스권에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이너스권에 살려고 노력하지 절대 웬만하면 플러스권에 잘 안 삽니다. 주식이요. 한 2,000 종목, 3,000 종목 널렸는데 굳이 뭐 이걸 플러스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씩 질문하시는데 종목 검색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KB증권이거든요. KB증권인데 여기 탐색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2,000 종목 검색하는데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걸려요, 사실은요. 왜? 이렇게 놓고 계속 요것만 누르면 돼요. 이렇게 요것만 누르면 계속해서 넘어가죠. 이렇게 화살표만 누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런 것만 판단해서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로 일단 추립니다. 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면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주가 보이는 거고,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종목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종목 관심용에서 제외입니다. 그냥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런 종목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 하면 안 되죠? 하락 추세잖아, 하락 추세. 하락 추세인 종목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죠? 하락 추세인 종목 할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수들은 이런 하락 추세 있는 거 좋아해요. 하락 추세 있는 거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런 건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요것도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이런 건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하락 추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걸 왜 덤빕니까? 손모가지 잘리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욕심만 많아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종목 하나 받아볼까? 종목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평생의 무기인데 내가 스스로 종목을 검색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캔, 거이, 추, 저집, 파, 보기. 아시죠? 요거. 저하고 얘기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차트를 딱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추세대 맞을 때, 이런 때 맞을 때 매수. 이런 때 맞을 때 매수.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그죠? 제가 추세대 다 그려놨잖아요. 오픈해서 다 공개했잖아요, 여러분들께. 그죠? 아이고. 여기 추세대. 자, 쳐맞으면 매수, 쳐맞으면 매수. 그죠? 간단하죠? 주식 어려운 거 없어요. 깨면 매도. 그죠? 여기 깨고 종가로 내려가면 매도예요. 그죠?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거 한번 쳐먹다니, 쳐먹고 나갔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갔고, 지금 이제 이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한 종목에 2번, 3번 안 들어가요. 3번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번 해먹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더 가도 안 냅둡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를 해도 여러분 수익 많이 납니다. 굳이 주식이 이렇게 사서 물려있다고 해서 너무 촐랑대지 마세요. 촐랑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기업 가치가 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밖에 안 하시어요. 그죠?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항상 재무제표 한번 보죠. 자, 이 종목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그죠? 시가총액 8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현재 작년 75억 났으니까 퍼 10을 했을 때 75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적정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재 적정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테마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죠? AI 원격 진료.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토마토 시스템이. 그죠? 원격 진료, 원격 의료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선풍적인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차트도 좋고, 그죠? 재무구조 괜찮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테마도 형성돼 있고 괜찮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종합지수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또 활기를 쓸 수 있을 거고, 제약바이오 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테마에 맞는. 물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가격대 깨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대 깨고 내려가면 또 한참을 또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또 올 수 있겠지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잖아요. 시간 낭비가. 그죠?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추세대 깨면 매도. 그런 마인드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주식은 정말 좀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주식 교재를 좀 만들고 있는데 주식 교재 만들면 판매를 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선물로 줄지 고민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주식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평생의 복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캐시입니다. 캐시 기기예요. 캐시 기기. 현금 자동 지급기예요. 알면 그렇습니다. 알면 현금 자동 지급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맨날 깨지고 단타에서 깨지고 그죠? 좀 예를 들어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제가 며칠 기다렸습니까 이거? 아니 미래나노텍이 참 미래컴퍼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언제 샀다고 했어요? 제가 이날 샀다고 했잖아요. 이날 샀다고 했죠. 근데 지금 며칠 기다린 거야? 1, 2, 3, 4, 5일째 돼가지고 요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5일째 돼가지고 8%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8% 수익 났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라인, 이 손절가를 이 라인 깨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안 했어요, 여러분. 매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세운 원칙 안에서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3, 4일 정도 등락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세운 원칙 안에서 주식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또 손절가도 붕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식하면서 이렇게 맨날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손실도 볼 수 있어요. 손절가 깨면 라인 깨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손실로 이어져. 손실을 확정해야 돼요. 싫지만 손실을 확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세상 살면서 주식 반드시 배우시고, 그죠? 우리가 이제 80, 막 90까지 살 어떤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부동산도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요. 정말 이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겁니다. 제가 그건 자신해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요, 배워놓으면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처럼 또 좋은, 알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도 제가 이렇게 쭉
각시마다 지금 8편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요. 그러면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여러분,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교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재 안에 다 있는 거죠. 어려우면 교재 컨트롤 F 치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쉬운, 제가 10년 15년을 걸려서 만든 교재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스펠링 맞춤법도 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타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걸 탓하지 마시고 정말 블루오션 교재부터 해서, 그죠?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학원 다니신 분들이 지금 한 50분 정도 되시는데 학원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교재 갖고 공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낫고요. 여러분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물건 딱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네, 저건 저렇게 해결하면 되네,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 교재 지금 문의가 계속 문자로 맨날 오는데, 교재는 제가 이제 판매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딱 하루 정도, 월말에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한 번 정도는 이제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좀 팔 생각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럴 계획은 없어요. 네, 계획은 없고, 어쨌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돈 많이 버실 거예요. 특히 주식도 정말 꾸준하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꾸준하게. 주식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주식 공부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트레이딩도 많이 해봐야 되고, 또 실전 경험도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이게 작은 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갖고 할 때하고 5천만원 갖고 할 때하고 틀려요. 틀리다고요. 느낌이 틀립니다. 또 투자 방법도 틀리고 다양하게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고, 저 너무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 성의가 없었죠. 목이 지금 꽉 잠겨가지고 얘기가 안 나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